자, S-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오일이 지난 10월 1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 들어왔죠. 자, 그러다 이제 잠깐 눌려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다시 올라와서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특징주로 잡혀서 올라 들어왔는데요. 자, S-오일. 자, 이란 정세 불안, 정제 마진 개선 전망 이러고 나오죠. 이제 우리 뭐 마진이라는 얘기는 우리 일반의 경우도 이제 흔히 쓰죠. 아, 마진이 안 남네 뭐 이래야지 마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주식시장에선 이제 마진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섹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금융은행이고요. 예대 마진이죠. 오로지 예대 마진 가지고 돈놀이 장사만 해서 하는 우리, 그래서 너무 시야가 좁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서민 상태로 맨날 등쳐먹기나 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맨날 욕 먹고 툭하면 정부한테 압박받는 금융주 예대 마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따먹기, 요거만 계속해서 벌려가지고 돈 버는 요런 쪽에 될 테고요. 그리고 이 정유주에 들을 경우에 정제 마진입니다. 예, 정제 마진. 근데 이게 앞에 하는 것처럼 예대 마진도 그렇고 정제 마진도 그렇고, 이게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는 금리가 1%였는데 오늘은 금리가 2%가 된다, 이런 일 없죠. 어제까지는 뭐 금리가 4%였는데 오늘은 금리가 3%, 혹은 어제까지 4%였는데 오늘은 금리가 6%, 이런 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로 완만하게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추세로 또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그림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추세 섹터의 움직임을 보여 만든 건데, 현재 시장이 늘 그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기관이 항상 또 개입을 하죠. 그래서 모멘텀이 들어올 때만이에요. 운임 가지고, 해운운임 가지고 해가지고, 역시 해운주에서도 그런 장난질들을 쳤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기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정제 마진 개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제 마진, 이 마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요. 자, 앞쪽에 보시죠. 예전에 11월 달에 이후에 러시아 제재에다가 정기 보수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이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배달이, 이게 정제 마른이 쭉 치고 올라 들어갔다, 그보다 훨씬 더 올라 들어갔었습니다. 쭉 다 올라 들어갔다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요, 꺾여요. 이거 꺾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 들어갈 때 같은 경우에 저 앞에서부터 쭉 치고들 올라 들어왔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개무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탁 들어갈 때 같은 경우 이렇게 이슈 받고 달릴 때 같은데, 요때만 드립다 그냥 공략을 하는 거죠. 이미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이란 쪽에 이슈가 붙으니까, 이란 쪽에 이슈가 붙으니까 요거 가지고 다시 또 끼어 들어가서 또 해먹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들의 투자 행태를 전형적으로 얘기해 되는 건데요. 자, 이 앞종목 현대 엘리베이터에서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만, 원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래를 하지를 않았었죠. 근데 최근 작년 올해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은 기존 오랫동안 우리 증시에 30년 넘게 진행되었던 그 외국인과는 좀 다릅니다.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뭐 2011년도에 이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가 뭐 또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쪽하고도 또 케이스가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유럽계 자금들하고 미국계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경우에는 아주 선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하나 에어로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렇게 꾸준히 다 들어가는 이런 거, 이런 게 주로 유럽계, 미국계 투자 자금들의 방식이에요. 계속 사죠. 계속 꾸준히 계속 샀다가 아주 오른데 잠깐 팔고, 그리고 또 다시 또 계속 몇 년간을 들쳐가지고 계속 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럽계 방식이고, 그 다음에 미국계 방식이요. 유럽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치고 빠져나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유럽계 자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왔다가, 순간적으로 확 치고 들어왔다가 그리고 쫙 팔고 나가버리고,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유럽계 자금 방식이에요. 근데 최근 우리 메이저들 들어오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멘텀 쪽에 집중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슈 나올 때 드립다 쳐서 당겨버리고, 이슈 들어올 때 똑같죠.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이슈 들어올 때 당겨버리고, 그리고 이슈 소멸되자 팔아치워버리고,
잠잠해지 다시 팔아치우고 또 다시 이제 중동 쪽 이란 쪽하고 이슈되니까 중동 쪽에 모멘텀 등장하려니까 또 들이다 당기고 정제 마진은 핑계고요. 방금 정제 마진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그냥 핑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 있죠. 이런 거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개인 투자들이 이제 중동 테마주 같은 거 이런 것 당기는 것 같은 것처럼 요걸 대형주판으로 바꾼 게 바로 S5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원래 이게 화학하고 정유는 같이 움직이는 섹터예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 섹터라 원래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 들어왔었습니다. 자, 화학의 유화의 가장 비응신 같은 종목 대표인 롯데케미칼 그리고 정유의 S51 원래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 앞쪽에서도 한번 잠깐 일시적으로 서로 반대로 엇갈리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왔었죠. 한번 2021년도에 이렇게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져 버렸죠. 왜? 정유주들의 경우는 실적이 적자까지는 가지를 않으니까요. 예, 정유주들의 경우에는 롯데케미칼 같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더기로 어마어마한 적자까지 이렇게 개박살이 나는 반면에 정유주들은 그렇게까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약화가 되더라도.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올 것이다라고 정제 마진이 개선된 목도 있습니다만 이제 돌아 나올 거는 이 기대 가지고 게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앞에도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있잖아 이제는 판때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유화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못 가는 대신에 요걸 가지고 그만큼 몫을 좀 건져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올라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제 마진 쪽의 이슈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쪽이 지금 핵심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테마, 중동전 테마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같은 경우도 앞서서 이렇게 쭉 들어왔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들어와서 지금 상단 밴드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 타이트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따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주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추세를 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중동전 테마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올라가고 그거 잠잠해지면 주고 들어가고 올라 들어갔다가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밀려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주보다는 이제 훨씬 낫고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오는 만큼에 따라 올라오는 목들도 있어야 되니까 롯데케미칼은 못 와도 얘는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라인 대 정도에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새롭게 이걸 노려서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종목 자체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SOE를 자주 분석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요 라인 맞춰가지고 그대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되고 현재 같은 흐름에서는 일단 그대로 홀딩해 나가시면 되고요.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 선명하게 맞으니까 자 유화 쪽에서의 대한유화 유화라고 다 깨지는 건 아니죠. 유화의 대한유화 그래서 눌려 들어올 때마다 요거 그냥 잡아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요런 거, 요 종목과 그리고 이 S51 같은 경우는 화학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계속 붙어서 이렇게 스윙으로 계속 떼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요런 거 가지고는 지금 최근 기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수익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자,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종목 지금 얼마가 나오냐고. 저렇게 훅 들어가는 장세에서 이런 거 가지고는 약해요. 아주 제대로 잡고 들어가서 제대로 먹고 나온다고 해도 10% 조금 넘거든요. 양 안 차죠. 자, 그러면 이 양을 채우려 그러면 결국에 현재 시장 돌아가는 판때기에서 따라서 맞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맞춰주는 데가 바로 여기 오르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최고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들 어저께 상한가 종목 16개 중에서 9개가 나왔고요. 오늘 10개의 상한가 종목에서 제가 본 것만 5개가 걸려 있습니다. 본 것만.
이제 요런 종목들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줄 때 세력주 들어가셔도 개망이고 뭐가나 세력주 들어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단 세력보다 먼저 내리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이 언제 타고 들어가고 언제 내려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 오르고 도움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세력이 내놓고 당기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보나마나 이건 해쳐먹지 않은 작전주거든요. 이런 거. 이건 들어갈 때 와서 먼저 내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건 못 내리게 되면 말짱꽝 도루묵 돼버리잖아요. 이런 거. 예? 세력들 내놓고 이렇게 당긴 때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내려올 때만 먼저 내려오면 돼요. 먼저 내려오면. 지금처럼 개별 잡주들 동전주들 이런 거 막 당겨서 올리자고 한다는데 노릴 수 있는 거 들어가셔요. 그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안 되시면 오르고 해서 도움 받으시면 돼요. 앞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한가 분석 시간 같은 데도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리고 다 알려드리거든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수익 욕구 충분히 채워나가시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